안녕하세요. 2024년 6월 15일자 145번째 마켓 코멘트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CL 보실게요. CL 차트고요. 오늘은 CL이나 ES, NQ 다 롤오버의 그 트레이딩 뷰 차트가 약간 미스가 있어요. 이 밑에 보시면 이게 롤오버를 했다는 의미가 되는데, 롤오버가 CL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금요일 날 롤오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17일까지 롤오버를 기다리는 상황이 돼 버려서 초록색으로 된 게 이 전주 전에 있었던 7월물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7월물에서 8월물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7월물에서 8월물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볼륨이 완전히 넘어갔죠.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 그 전 7월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7월물이 살짝 높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7월물 계속 표시하고 있어서 제가 이 곧 그 오픈 클로즈 하이로를 이렇게 선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롤오버가 잘 안 맞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일단은 그 월요일에 한번 치솟았죠. 치솟은 다음에 화요일에 살짝 음봉 보이면서 도지 만들고, 수요일도 도지 만들고, 목요일도 도지고, 이것도 뭐 거의 도지에 해당하는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은 거의 이거에 맞았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월요일에 어, 골드 골드만삭스 GS에서 여름에 오일 디맨드가 굉장히 높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디를 비롯한 오페크에서 생각하는 정도의 디만드가 정말로 맞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시점에서 이 프라이데이와 먼데이 사이에 오페크 플러스에서 증산을 조금 감산을 조금 줄이면서 레벨을 조금씩 올리겠다는 그런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그 오페크에서 기대하는 디만드를 신뢰하지 못한다.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트레이더들이 그래서 이제 쭉 빠져서 내려왔는데, 그리고 빼도 내려와서 이제 반등하는 정도였고 여기서 다시 밀려 내려가는 그런 걸 기대를 했겠죠. 그래서 화수 여기까지 화요일까지 빼졌다가 수 뭐 올라가고 금요일에는 다시 이제 이 정도 레벨에서 올라왔으니까 다시 내려간다.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여기가 이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의 61.8에 해당하는 선이기 때문에 거기서 피보나치 내려와서 여기서 반락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월요일에 그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휴식하고 치어 올랐죠. 그 얘기는 다시 예전 이만큼 월요일에 빠졌었던 만큼을 다시 회복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오페크의 디만드 익스펙테이션이 맞다라는 얘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쪽으로 되면서 전에 있었던 이 파란색 레벨 안쪽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다시 이 레벨 안쪽에서 움직이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이 레인지에서 그 오페크 뉴스 이후로 시프트 다운 한 만큼, 그래서 이 레인지가 그대로 이 밑으로 내려올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다시 원상복귀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원상복귀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딱히 그 어떤 이슈가 없죠. 그러니까는 이 1달러 정도 레인지인가요? 지금 78.36에서 77.22 정도니까 1달러 조금 넘는 그런 1달러 정도 레인지에서 거의 화수목금이 벌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이런 자잘한 이런 그 데일리 볼라틸리티가 다시 이 파란색 79.96, 76.70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프트 다운한 게 다시 시프트 업해서 원상복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이고요. 보시다시피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좀 더 잘 이용을 하셔야 되는 게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가 이 지금 이 점과 여기 그 5월 24일 저점과 5월 29일 고점으로 만드는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가 1.618 선에 해당되는 데까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린 거였고, 그래서 이 선과 이 아래에 있는 이 선을 1.618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에 해당되는 이 선이 여기에서 저항을 받은 뭐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 화요일의 경우에 수요일의 경우 여기 있는 0.618 선하고 여기 있는 38.2% 선이죠. 2%하고 이렇게 여기에서 지지받고 여기서 저항받고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 저항받을 일이 사실은 전저점 전고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보나치가 여기 이렇게 작용을 했다는 거. 여기선 지지선, 여기선 저항선으로. 그리고 여기서는 79.29에 해당됐던 이 전고점이 또 저항선으로 작용했고. 그래서 이런 저항선들 계속 그대로 그려놓고 중요한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은 지우죠. 그래서 필요한 것들 이렇게 남겨놓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지지저항선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이렇게 피크 나온 것처럼 보지만 이거는 롤오버가 안 된 상황에서 나온 거고, 롤오버 된 바로 보면은 38.2에서 또 저항을 받은, 그래서 금요일 고점을 넘지 못하는, 금요일 저점이 목요일 그 저점을 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오히려 저점은 목요일 저점보다 금요일 저점이 더 빠져내려온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17일 날 롤오버가 돼야 되는데 하루 일찍 그 전날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롤오버 데이가 트레이딩이 마지막으로 되는 날에 이틀 전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컨벤션이 있는데 하루씩 빠르거나 하루씩 늦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잘 모니터링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차트 만드는 회사 인베스팅닷컴이나 트레이딩뷰닷컴 같은 경우에는 잘 그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미스들이 하나씩 생깁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78.91 라인을 넘지 못하는 목요일 금요일에, 그래서 다시 이렇게 튀어 올랐지만 다시 여기서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그림.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76.70, 79.96 이 레인지에서 다시 갇혀 있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정도로 CL은 그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ES 볼게요. 자, ES는 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롤오버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롤오버를 했어요. 이거 보여드리면 ES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볼륨이 9월물 넘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롤오버가 됐다고 차팅을 하면 안 돼요. 특히나 그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그 볼륨이 컸습니다. 거의 2배 이상 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롤오버를 해버렸어요. 왜냐면은 원래 목요일 날 롤오버를 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롤오버 되는 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롤오버를 해버린 거예요. 원래는 다음 주 월요일쯤에 롤오버가 되는 게 정상인데. 그래서 지금 롤오버가 안 됐는데도 롤오버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여기에 데일리 갭이 확 생겨버렸죠. 그래서 데일리 갭이 아직 생기면 안 되는데, 롤오버 갭이 생기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롤오버가 됐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론 이게 비슷한 느낌으로 그 반은 형성이 됐죠. 도지도지. 그렇지만 현재 롤오버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월요일쯤에 롤오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9월물로 롤오버가 돼서 9월물 차트가 이제 오른쪽에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선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거를 트레이딩 하시는지를 잘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현재 롤오버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렇게 제가 좀 허접하지만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트렌드 라인이 있죠.
트렌드 라인이 있어서 월요일에 이 트렌드 라인이 이렇게 따라서 올라갈 건지 아니면 이걸 브레이킹 할 건지를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브레이킹이 됐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가는 느낌새고 오히려 이 라인을 따라서 저항받고 하면서 계속 따라 올라가는 느낌이었지만 금요일에는 빠져내려왔죠. 그래서 왜 이 그 롤오버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거 다시 그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듯한 느낌이고 이 트렌드 라인을 다시 안쪽으로 들어온 느낌이지만 죄송합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롤오버가 아직 안 됐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꺾인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꺾인 게 아니라 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올라가는 꾸역꾸역 올라가지만 일단은 꺾여서 이 트렌드 라인에 여기서도 걸쳐 있지 못했죠. 이제 여기서 이 트렌드 라인 바깥으로 나오고 금요일에는 완전히 여기 이 트렌드 라인에서 벗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다가 우리는 트렌드 라인을 하나 더 그려줄 수 있죠. 이렇게 그거에서는 아직 브레이킹이 된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게 롤오버 갭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할 확률이 높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롤오버 갭이 있다고 해도 이 트렌드 라인을 깰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리고 그 다음 트렌드 라인을 어떤 식으로 되느냐. 그래서 이 안쪽에서 일로 내려오느냐 아니면 다시 더 치고 올라가느냐에 이제 어떤 그런 모양새를 관찰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는데 여기에서 패러렐 채널을 하나 더 그려보면 같은 패러렐 채널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내려서 이 포인트나 저는 이 포인트가 더 좋아서 일단 이 포인트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똑같이 패러렐 한 왜냐하면 이 패러렐 한 거는 이 라인과 이 라인이 연결된 게 이 라인에서 저항을 받은 것처럼 이게 되게 중요한 위쪽 선입니다. 상한선이 되게 더 중요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한선을 이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선을 기준선으로 해서 패러렐 해서 이쪽에 맞춘 이 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를 좀 더 올려볼까요? 이렇게 맞추면 여기에 맞춘 겁니다. 이 포인트. 그래서 맞추면 아직 여기에서 이게 깨질지라도 새로 만든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에 이게 닿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트렌드 라인은 크게 의미가 없어져 버린 느낌이 듭니다. 여기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를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선 저항선으로 쓰였죠. 근데 여기서 지지선으로 쓰여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일단 지지선으로 쓰여서 얘도 뭐 의미는 있는 패러렐 채널이 됐습니다만 얘도 좀 더 올릴까요? 네, 이렇게 의미가 있는 패러렐 채널이 됐습니다만 저점을 케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패러렐 채널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더 빠져서 내려와서 지지선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저점 하한선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일단 지지받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일단 있어 보이고 그게 만약에 이거가 깨진다면 그때 지지선으로 사용할 새로운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을 그리고 싶어서 이렇게 새로 그렸고 당연히 5368.25 이 라인이 여기서 지지저항선으로 계속 쓰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지지선으로 그래서 지지선은 거의 지뢰밭이죠. 위로는 뭐 없습니다. 그리고 딱히 그릴 로하이 레퍼런스 필요 없죠. 여기 있는 다른 트렌드 라인들도 많아서 여기 새로 트렌드 라인들이 저항선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항선은 뭐 널렸으니까 이 위쪽에 하지만 이 사이 요 각도 사이까지는 거의 뭐 눈에 띌 만한 어떤 포인트들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올라가게 되면 이 부분까지는 쉽게 올라가지만 이제 이쯤 가면
여러 가지 저항선들이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밑에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들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진 않지만 또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도 그렇게 기대가 안 되기는 합니다. 어제 그제 FOMC 의원들의 인터뷰들이 보면은 물론 이제 매파들이 많았지만 어제 그제 얘기한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게 인하에 확신을 주는 그런 것들이 없었죠. 그리고 오히려 데이터 더 봐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한 2, 3개월 언제죠? 7월, 8월, 9월 보면 9월이나 11월쯤에 한 번쯤 할 수 있나? 뭐 이 정도의 느낌. 그런데 그때 데이터가 그렇게 좋지 않으면 연내에는 이나 없어. 뭐 저는 이런 느낌으로 그들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들이 영향을 준다면 아무래도 그 기준금리나 그 기준금리에 디펜드하는 그 종목들은 아무래도 좀 부진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ES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NQ고요. NQ도 마찬가지입니다. NQ도 보여드리면 여기죠, 볼륨. 거의 아직 반이 안 됐어요. 9월물로 넘어가는 게, NQ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확실히 넘어가긴 넘어가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심지어 이 정도면은 뭐 화요일까지 더 딜레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서, 만약에 안 된다면 뭐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더 그리는 수밖에 없겠죠. 신고점을 만들긴 했는데 이게 신고점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그 트레이딩 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떤 식으로 뭐 이대로 계속 놔둘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이걸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는 레벨을 맞출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뭐 이게 더 튀어 올라간다고 하면 그때 뭐 다시 어저스트먼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일단 보이는 거는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다시 하나 그려줬고요. 그 ES랑 비슷하게 이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은 아직 깨지지 않았고요. ES는 깨졌죠. 네, NQ는 아직 안 깨졌고, 뭐 새로 그린 이것도 뭐 특별히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는 있지만 그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패러렐 채널이 좀 요렇게 익스텐드 될 가능성이 있네요. 그죠? 잘 그려야 되네요. 이 지금 이렇게 해서 좀 더 그려볼까요? 이렇게 된 거고 오토 스케일을 어떻게 하는 거였죠? 세팅에서 오토 스케일 하죠. 어떻게 하는 거였죠? 여기를 하는 거던가요?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이 이게 지금 패럴 채널이니까 차라리 트렌드 라인으로 그리는 게 낫겠네요. 이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를 연결하는 트렌드 라인. 그리고 얘는 하이드를 하겠습니다. 하이드 어떻게 하는 거였죠? 하이드 해버리고, 네.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이, 죄송합니다. 이 트렌드 라인이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선이 있다는 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일단 쭉 치고 올라가다가 목요일, 금요일 나란히 정체가 된 상태. 심지어 목요일은 도지였고, 금요일도 이렇게 올라가긴 했죠. 양봉은 만들었습니다만, 위쪽으로 이렇게 길게 내려오는 도지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이 위쪽에서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여기에서 뭐 가격이 형성됐지 아니면 이쪽에서 형성됐지 하여간 이 근처에서 월요일 장이 형성되겠죠. 그러면 이 빨간색으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인가요? 얘 트렌드 라인 맞나요?
트렌드 라인, 이 중요한 트렌드 라인이었죠. 이걸로 위로 이렇게 오실레이트 했던.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처럼 다시 꺾여져서 내려올 것인지. 여기서는 지지선으로 쓰인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여기 한 번 있군요. 하지만 여기서 깨졌고 여기서도 이렇게 깨졌고 여기서 저항선으로 쓰였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지선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지지선으로 쓰이지 못한다면 다시 쭉 다시 내려오는 기준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 하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이게 사실은 패러렐 채널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아주 패러렐 하진 않아서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선, 뭐이 정도, 아니면 이 트렌드 라인, 이 트렌드 라인,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지선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레벨들도 다 지지선이고 내려와도 지지선에서 쉽게 쭉쭉 치고 내려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죠. 뭐 월요일 이후에 이렇게 계속 랠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그 랠리의 중심에 뭐그 브로드컴이 있고, 그래서 브로드컴이 분할한다는 뭐 그런 뉴스들 굉장히 어, 마켓에 영향을 줘서 또 AI 관련 주식들이 또 많이 치고 올라갔었죠. 그 수요일 이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CPI나 레이트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말씀드릴 게 없죠. 뭐 그건 이미 다 아시는 거고 생각보다 마켓에 그렇게 큰 임팩트를 주지는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CPI와 레이트는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음은 엔큐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다음은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지난주에 요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어서 5월 20일 날 이렇게 밀려 내려왔었던 거에 다시 치고 올라가서 브레이킹이 됐고 그 다음에 있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저항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받은 걸로 보였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다시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하나 있는데 얘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레인지 무브 할 때의 트렌드 라인이니까 큰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워낙 길게 이 뭐라 그러죠? 그 파장이 이렇게 그 이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이 폭이 되게 크기 때문에 위아래 진폭이 아니라 이걸 뭐라고 그러죠? 피리어드라고 하나요? 피리어드가 되게 길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나 더 그려졌습니다만 쉽게 깨졌죠 결국은.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 다시 우리가 배울 수 있었고요.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과 이 밑에 파란색의 얘죠, 얘. 58321.2. 그리고 얘, 그 위에 있는 핑크색의 73666. 이 레인지에서 이런 식으로 됐는데,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 더 했지만, 결국은 이 밑에 있는 이놈으로 내려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지워도 됩니다. 그래서 얘를 지우고, 왜냐면 얘네들도 아직 다 걸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살짝 다운되어 있는 것과 이 밑에 있는 이 서포트가 그래서 이 폭이 점점 살짝씩 좁아지는 그런 레인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더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여기처럼 지금 내려오는 폭이 여기처럼 한 번에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그래듀얼리 떨어지기 때문에 64829가 지지선으로는 사용이 되겠지만 그냥 다시 돌파돼서 내려올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요. 그리고 이 핑크색 라인이 여기서는 지지선으로 사용이 돼서 두 번이나 사용이 돼서 했지만 한번 브레이킹 됐고 여기서도 돌파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얘도 더 밑으로 내려와서 일단은 더 빠져서 내려온다면은 58232.1.2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다시 치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 중에 있는 지지선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거나 뭐 이런 식의 반등을 보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또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 얘는 좀 두껍게 그려놓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이 좀 그 저항선으로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뭐 지금은 다운 트렌드 라인이 명확하죠. 다운 트렌드가 명확하고 그래도 트렌드 라인은 그리지 않죠. 왜냐면은 레인지 무브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컬리 다운 트렌드 라인, 다운 트렌드를 보이고 있고 64829에서 저항을 지지를 제대로 못 받으면 더 밀려 내려와서 61699쯤에서는 한번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이 레인지 안에서 길게 트레이딩을 하시지 않고 짧게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이 레인지들을 중요하게 놓고 15분 봉 가서 트레이딩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15분 봉에서 쭉 빠져서 내려오는 거는 이런 데서 그 여기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는 게 이 지지선에서 이렇게 맞고 내려가는데 그것만 보고 하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계속 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받고 하다가 뚫었나 싶더니 푹 빠져서 내려오는 거죠. 뭐 이건 또 5분봉 보면 또 이제 양상이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을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딩 하시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레인지 무브 하고 있는데 로컬리 이렇게 하시는 차라리 롱텀으로 가실 거면 이렇게 빠져 내려올 때는 파셨다가 지지받고 올라가는 이런 포인트들이 있으면 이제 여기서 사셨다가 뭐 이런 식의 전략이 좀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시간이 길죠? 5월이고 뭐 6월 한 달 반 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여기서 과연 저항이 되나 뭐 이런 거 봐야 되니까 뭐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각자 개인의 어떤 스트래티지에 디펜드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살짝 로컬리 하락 추세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맞춰서 동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해서 일단 죄송하고요. 제가 목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지금도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목이 아픈데, 어, 일요일 동영상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한국 시간으로 저녁 시간이고, 저녁 시간이라도 일단은 만든 대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시간은 지금 아침인데, 일단 이거 올리고, 저녁 때, 한번 트라이를 해보고, 일요일 동영상 가능하면 매일 올려드리는 아침 8시, 일요일 아침 8시에 올려드리는 걸로 트라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동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